저희가 월요일마다 중국 증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나 분위기 그리고 전략까지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심도 깊은 얘기들 그리고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한번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더 특집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도 중국 증시 얘기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자 소장님을 좀 모셨는데요. 사실 중국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 경제랑 이걸 연관 지으려면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경제 지표도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는데 경제 전반적인 중국 경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네, 중국 경제의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국 지표는 2개월 연속 횡보세를 보였고요. 오늘 바로 조금 전에 발표됐던 HSBC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48.9로다가 시장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내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제조업 PMI 분류 지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원자재 재고라든지 그리고 취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진한 상태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이후의 그림을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위에나 실질 실효 환율이 계속 절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10.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30일 날 개최됐던 공산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경기 부양을 정부에 주문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뿐만 아니라 세금이나 공공투자 확대 그리고 곧 금리 인하 같은 정책들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제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좀 좋게 안 나오다 보니까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중국의 경기 회복 신호를 좀 다른 지표에서 어떻게든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중국의 가장 디플레이션 원인의 단초를 제공했던 게 부동산 시장 위축이었는데요. 최근 중국에 가보면 의외로 상하이나 베이징 그리고 광저우 같은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회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70개 도시의 신축 주택 가격 변동표인데요. 현재 상승하는 도시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가격 하락폭도 이제 완만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는 조금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또한 중국은 현재 재고 조정이 고비를 좀 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재고 추이인데요.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는 재고가 계속 올라가는 추이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와서는 재고가 이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전력 소비량도 조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전기 통신기계나 금속 제품과 같이 재고가 여전히 높은 업종은 경기 회복이 더디겠지만 다른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기가 2분기에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들, 특히 부품 관련주들 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신규 분양 시장 거래가 또 증가를 하고 있고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정도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중국 얘기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해 하반기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기업들의 디폴트 이슈가 계속 되다 보면 신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좀 도미노처럼 우리 시장까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폴트 얘기가 실제적으로 언론 보도 통해서 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중국 기업들의 신용 등급 현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중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우리와 같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기업들의 신용 평가는 지금 빠른 속도로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건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가계나 비금융 기업의 채무가 GDP 대비해서 거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내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은행단들은 실제 대출 심사에 대해서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유 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기업들도 도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특히 이제 우려되는 점이 지방 정부의 채무 상환 기간이 지금 급속도로 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18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IMF가 중국 GDP 대비해서 지방 정부의 부채는 현재 50%에 가까운 5,25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490조 원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차원 발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신용 위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정부의 채권들을 직접 사들이는 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LTRO처럼 상업은행으로부터 지방 그 담보를 받아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아마 조만간에 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2018년 이후에는 채무 문제가 정말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런 신호들이 2017년에는 벌써부터 좀 신호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양적 완화 얘기가 요즘에 많이 나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준율을 좀 인하할 수 있는 여지도 아직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이런 양적 완화 이야기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중국에서는 정가의 보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라든지 지준율을 통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정가의 보금이 실제 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요 측면에서 정부가 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더라도 기업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실제 디프레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총액 대출을 늘려주는 안을 쓰고 있지만 현재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수출입 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처들이 그리 뚜렷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기업의 대출 문제가 중국의 양적 완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 금융을 육성한다든지 민간 은행의 인가 그리고 자산 증권화 제도를 도입해 준다든지 금리 시장을 개혁하는 조치들을 펼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단기에 해결되지를 않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연쇄 부도나 유동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도사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행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담보 보완 대출 PSR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국가개발은행이 지금 담당하고 있지만 상업은행으로 확대시켜주는 본격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중국 정부가 올해 들어서도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연속해서 단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약발이 잘 안 들다 보니까 이제 LTRO 말씀도 해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정말로 중국이 양적 완화를 만약에 정말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3,700억 달러, 3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도 갖고 있고요. 또 내생 성장 동력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기업들의 창업 붐이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봤을 경우에 교육 열기 그리고 국민 저축률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가 재대출과 같은 양적 완화가 실시가 되면은 중국의 신용 위험은 크게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는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위엔화의 평가 절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관광 수혜주들한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위엔화 절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1분기만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600만 달러로
5분의 1로 확 줄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총 투자 금액도 1분기에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6%나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요소도 많은데요. 중국 정부가 앞으로 금융시장 개혁을 좀 더 빠르게 하고요. 자본시장 개혁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중국에서도 안방에서 우리 주식을 투자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는 중국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또 고금리에 이런 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새로운 시장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아무래도 확대가 되다 보면 좀 더 활성화되는 건 맞을 텐데요. 역시 뭐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증시 얘기를 그러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최근에 참 많은데 또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버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방금 앞서서 MTN 자문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옥석 가리자는 얘기도 참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중국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재미있는 이야기는 빅데이터로 중국과 관련된 증시 분석을 해보면요. 키워드 상에는 뭐 중국 차이나 드림이라든지 중국 상하이 증시가 2007년도에 6,124포인트를 고점을 기록했는데 언제 돌파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키워드, 경계성 키워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식 과부라는 이야기, 그리고 입이 방정이라는 까마귀 주둥이 이야기, 그리고 블랙스완, 그리고 미친 소와 같은 경계성 코멘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는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 이후에 무려 100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하이 증시의 PER은 25배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특히 금융주를 제외한 PER 같은 경우에는 무려 45배 정도 수준입니다. 2007년도 6,124포인트 고점이었을 때가 50배였기 때문에 주가 버블이 좀 껴있는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4,500선을 전후해서는 묻지마 투식 투자 방식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구두 코멘트와 관련된 경고성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향후 구조적으로 기업 실적, 경쟁력을 올리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는 장기 투자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될 수 있으면 차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개혁이랄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좀 요즘에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단어들도 중국에서 많이 들려올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만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을 가장 주요한 원화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 5월 7일이죠. 중국 남차와 북차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래가 이제 정지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된 다른 종목을 찾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중앙 국유기업 같은 경우에는 112개가 있고요. 관련 상장 기업은 무려 277개나 됩니다. 이를 중국 정부가 40개로 압축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중철이라든지 중국 철도건설 같은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 남차 그림입니다. 남차 그림은 주가가 최근 들어와서 한 700%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중국의 중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선박공업이라든지 중국 선박중공업 그룹을 합병시키는 문제, 그리고 페트로차이나나 시노팩을 좀 합병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관련 주가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와 관련된 이제 투자 전략까지도 저희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유익했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참 애매하게 생각하셨던 중국 경제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